제가 탕평치 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뭐 판단을 다지는 것도 공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떼놓고 보면 20분 안에 끝나고 얘 떼놓고 보면 35분 안에 끝나는 건데 두 개를 딱 합쳤더니 1시간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같은 작업이 공통적인 작업이 없기 때문에 하다가 멈추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냥 제깍제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일단은 우리 북어구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첫날 석쇠구이를 하셨어요. 제육구이하고 섭산적 이렇게 두 가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석쇠구이는 6가지가 있다 그랬고 석쇠는 저희가 절대 없어질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북어구이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게 되면 유장으로 초벌구이하고 고추장면형 석쇠구이라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요구사항에 나와 있으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장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기름기가 일단 적어요. 생선을 구웠을 때도 기름기는 나옵니다. 기름기는 나오는데 어쩐다? 다른 육고기보다는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러붙을 확률이 많으니까 겉에 거의 코팅차 발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를 시켜주기도 하고 얘네들이 타는 걸 방지를 시켜주는 게 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북어구이 20분짜리고요. 구워진 북어의 길이가 5cm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밑에 써놨죠. 이게 시험장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북어가 폭은 안 줄어들어요. 생선 전 하실 때 하실 거예요. 폭은 안 줄어들었는데 길이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얘 폭은 상관없이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얘네들의 여분을 조금씩 0.5cm에서 0.7cm 정도를 주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꼬리만 좀 더 길다? 꼬리는 헤엄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근육이 더 발달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쪽은 조금 더 여분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장으로 초월이고, 유장 우리 잡채할 때 말씀드렸죠. 면에 하는 유장과 석쇠에 하는 유장은 다르더라. 반대였죠. 면에 하는 건 간장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석쇠에 하는 건 기름이 많아야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추장 양념 석쇠구이 해주실 거고요. 완성작은요, 우리가 펼쳐놓은 상태 그대로 갖다가 세토막을 내주시면 돼요. 세토막을 내면 되는데 제 거 같은 경우가 딱 그렇네요. 가운데가 이렇게 부러졌어요. 바꿔주세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부러졌으면 나중에 그냥 떨어지지 않게끔 붙여내시면 되고,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반마리 같이 보이겠죠. 반마리에 세토막만 내면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 세로로 잘라서 또는 갈라졌을 경우에 6분의 3토막 제출 시에는 뭐 한다? 수량 부족인 거예요. 반마리밖에 안 냈으니까 나는 실격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뜯어지면 그냥 6토막을 내시는 거고, 붙어있으면 3토막, 결론은 다 내란 소리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다 제출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겨자채. 자, 겨자채는 생채 회 조리로 들어갑니다. 생것, 날것이에요. 뭐 양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굳이 말을 하자면 우리 샐러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생채하고 회조리는요, 특징이 뭐냐? 산뜻해야 돼요. 그래서 식초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묻혀놓게 되면 물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기 직전에 묻혀가지고 얘네들이 물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겨자채. 자, 채라고 하는 거 어때요? 또 다 채 썰어 버려. 답 없어요. 얘는 다 골패 썰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겨자채는요 35분짜리고요. 채소 편육 황백지단 배 전부 다 0.3 곱하기 1 곱하기 4cm 골패 모양으로, 우리 처음에 기초하실 때보다 좀 적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로 썰어주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반만 모양 그대로 넓적하게 썰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밤 손질하실 때 손 많이 베이시니까 손 조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겨자를 발효시켜서, 자 여러분들 겨자가 뭐예요? 겨자, 양겨자, 연겨자, 뭐 튜브로 짜갖고 드시는 거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겨자하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와사비인 것 같아요. 자, 와사비는 고추냉이 뿌리, 그래가지고 그놈을 갈아서 우리가 뭐 고기에 먹든 초밥에 먹든 이렇게 드시죠. 걔네들은 차가운 것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차갑게 드시는데 좋아요. 근데 겨자는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불려야지 얘가 매운맛이 확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불려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겨자는 뭐냐? 갓에 씹니다. 갓 어때요? 갓 제대로 익은 것은 톡하니 쏘죠. 얘도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저 겨자, 여러분들 머스타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머스타드예요. 머스타드가 겨자인 거예요. 그래서 양겨자가 이제 머스타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꿀 넣으면 허니 머스타드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만드시는 이 겨자장을
우리 중식에서는 뭐예요? 양장피에도 쓰기도 하고요. 냉채 같은 거, 해파리 냉채 이런 것들 만드실 때도 쓰시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와사비는 발효시키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 한다? 그쵸, 발효. 따뜻하게 스팀을 쬐가지고 발효를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을 맞춘 후에 재료를 묻혀 담고 잣고명. 자, 잣을 고명을 얻는데 잣이 그냥 잣고명이 잣가루라고 안 나와 있어요. 잣가루를 꼭 잣만 보면 다 두들겨 본 사람 많아요. 잣 절대 두들기지 마시고 통으로 갖다 얹으시면 돼요. 통으로 얹으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자, 제가 이제 잣 모양이 딱 어때요? 물방울 모양 같이 생겼죠? 근데 요것을 갖다가 반잔 비늘잣이라고 해요. 비늘잣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걸 반을 딱 잘라놓으면 생선 비늘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늘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잣 고명, 내가 시간이 있으면 반을 갈라서 굴러떨어지지 않게끔 이쁘게 올려주시는 게 맞고, 시간이 없으면 어때요? 그죠? 저거 가르다가 못 내느니 얹어주시면 돼요. 그럼 감점이 있다 없다? 없다요. 왜? 비늘잣이다 잣이다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잣만 올라가면 돼. 근데 잣가루는 그렇죠. 하다가 이제 굳이 가르다가 이제 다 부서지고 많으니까, 그렇죠. 부서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그때 달리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잣 고명까지 딱 얹어주시면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55분짜리입니다. 그리고 얘네 짝꿍끼리 시험장에 나온 적이 횟수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시간상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네들 못 낸 사람 없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도 생기기도 해요. 왜? 우리가 지짐 누른적이나 화양적을 해보셨어요. 꼬지를 하시다 보니까 당근하고 도라지 데쳤던 기억이 있어. 당근을 어디서 데친 것 같은데 겨자채는 뭐라 그랬어요? 생긋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놈을 데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가 당황했던 것이 데친 사람도 합격해보고 안 데친 사람도 합격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데쳐갖고 빼시게 되면 더 아삭거리는 맛도 있고요. 완전히 물러지게 익히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이에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과대학교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저 가스가 안 나오고 그래갖고 한번 딱 그게 올스톱이 시험을 보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관들도 당황하다 보니까 데친 사람 안 데친 사람 구분 못하고 이제 잘하는 숙련도로 그게 자기 운이 억수로 좋아버린 거죠. 내 손 쉴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받으시게 되면 고추장 물기 안 묻게 한쪽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겨자가루예요. 겨자가루가 색깔이 진한 애도 있고요, 약간 거무스름한 애도 있어요. 근데 제조사마다 좀 다르다는 거. 그 다음 잣 나오면 잣에 눈이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된다? 잣 눈만 떼주시면 돼요. 그래서 잣을 지금 가르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아니다. 그냥 얹어도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 봐서 가르든가 하자. 자, 그 다음에 우리 고기 자 씻어가지고 찬물에 담가서 우리가 핏물 제거 겸 해동을 꼭 시켜주셔야지 되겠고요. 자, 달걀도 씻어가지고 이쪽에 드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파, 마늘 두 거에만 나와요. 자, 파마늘, 그 다음에 배. 자, 배가 나오게 되면 배는 V자로 파지 마시고 얘네를 일자로 자르셔야 돼요. V자로 자르시게 되면 얘네들 뭐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과일만큼 V자로 파버리세요. 안 돼요. 이게 습관이 무섭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배는 어디다가 넣으셔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설탕물에 담가주셔야지 되겠죠. 자, 우리 소금. 자, 근데 소금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자, 우리 갈변, 효소적 갈변이라고 해가지고 감자, 사과, 배 깎아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죠. 걔네들 있죠. 걔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설탕물 또는 옅은 소금물, 레몬물, 오렌지물, 식초물 다 담궈도요 색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옅은 소금물 넣었다? 가능합니다. 왜? 재료표에도 소금이 살짝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이 제가 뭘로 씻었어요?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주시고 돌기 부분 제거를 해주시고, 자, 돌기가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해서 한쪽에 두시고 당근 껍질 벗겨주셔야지 되겠죠. 껍질을 안 벗기시면 얘네들이 약품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껍질이 없는 것처럼 씻어놓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티가 다 나요. 자, 그 다음에 밤. 자, 밤은요 껍질 까준다 하는데 껍질이 붙어 있어요. 겉껍질만 까주지 속껍질 안 까줍니다. 자, 그럼 어쩌신다? 요것을 깎으셔야 되는데 깎으시다가 손을 많이 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깎기 하듯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겉에만
살짝살짝 긁어서 짧게 끊어서 깎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밤 채친다 가잖아요. 지사 때 올라가는 밤. 그런 것들처럼 얘네들 위에를 살짝살짝 이런 식으로 깎으셔야지 손 다치지 않는다는 거에. 근데 제가 어디다 넣었어요? 그렇죠. 얘 색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얘도 변색이 되기 때문에 얘도 설탕물에다가 담궈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양배추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두시면 되겠죠. 제가 접시를 큰 걸 썼어야 됐는데 작은 걸 써가지고 재료 받은 접시, 제출 접시가 됩니다. 자, 재료 받은 접시, 제출 접시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한쪽에 치워주시고요. 자, 이제 북어가 남아있어요. 자, 북어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북어에 뼈가 붙어있죠. 자, 북어를 손질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요, 칼등으로 우리 북어 두들긴다 하잖아요. 칼등으로요, 이렇게 두들겨 주시게 되면 살하고 뼈하고 틈이 떠요. 틈이 뜨기 때문에 어쩐다? 뼈를 빼기가 편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러고 안 떼요. 왜? 손톱 밑에 가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갖고 무서워.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두들겨가지고 빼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두들기지 않고요. 왜? 소리만 엄청 크고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떼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가위를 들고요. 자, 가위를 들어주시고, 자, 보시면 머리 잘라냅니다. 자, 머리 잘라내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 쪽 잘라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죠. 자, 지느러미 플러스 옆에 옆면에 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자르지 마시고 살짝 사선으로 해가지고 뼈하고 지느러미를 같이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살짝 사선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뼈하고 지느러미를 잘라서 역삼각형 모양 그대로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등 쪽에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 붙어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탑니다. 타기 때문에 뭐 하신다? 다 잘라주실 수 있도록. 근데 등 지느러미는 어때요? 등 지느러미는 살짝 붙어있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가지고 위에 정리만 하시면 돼요. 왜? 얘를 바짝 잘라버리면 얘가 두 동강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물에 불려라 했더니 물을 막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막 담가서, 아니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보시게 되면 물을 충분히 갖다가 이렇게 적셔주세요. 적셔주신 다음에 얘네들 가볍게 그릇에 물기 짜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일단은 나중에 짜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에 딱 두시고 불려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위는 이제 아래에다 내려놓고요. 도마 이거 아까 안 두들겼으면 어때요? 닦을 일이 없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썰기 직전에 편육을 하셔야 되고 겨자를 개어셔야 되니까 물을 끓여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미나리 강의 할 때도 그렇고요, 겨자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나리 강의 겨자채가 나오게 되면 항상 재료 씻기 전에 물부터 얹으라 그래요. 왜? 내가 재료 씻고 나면 물 얹는 걸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 편육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물부터 얹어라. 자, 그 다음에 얘네들 편육도 하실 거기 때문에 소금을 미리 저는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빨리 끓으라고요. 자, 소금을 넣어주시고 뚜껑을 덮고요. 오늘은 빨리 끓여야 되니까 센 불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 불로 끓이는 도중에 자, 이제 우리는 썰 걸 썰어야지 되겠죠. 자,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썰는데 여러분들 뭐 하실 거냐면 찬물을 하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은 설탕 넣었죠. 여기에다 소금이나 설탕이나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자, 가지고 와서 얘네들은 그냥 썰어가지고 샐러드라고 했죠. 채소를 싱싱하게 우리가 놔줄 수 있게끔 찬물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이를 썰든 당근을 썰든 양배추를 썰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당근을 썰면 여기에 물이 들어요. 다른 거에 물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순으로. 자, 가지고 와서 양배추를 뭐 이걸 어떻게 썰어야 되느냐? 그냥 써세요. 요걸 뭐 물줄기 따라 썬다 어쩐다 다 필요 없습니다. 뭐만 나오면 된다? 사고박이 1cm만 나오면 된다. 이게 영양적으로는 물줄기를 따라 썰어야지 뭐 영양하기로 좋고 어쩌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있더라? 물줄기대로 썰면 어제 양파 썰 때, 우리 저번에 양파 썰 때라든지 뭐 오이 썰 때 말씀드렸죠. 물줄기대로 썰면 영양적으로는 파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소화가 잘 되지 않더라. 좀 채소도 질긴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해가지고 사고박이 1cm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 거는 지금 쫙쫙 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는 구부러져가지고 안 이쁘게 생긴 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겠죠. 자, 구부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부분을 펴려고 하면 어때요? 부서지겠죠. 부서지기 때문에 어쩌시느냐? 그냥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지고 부서지지 않게끔 잡아가지고 써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심지가 있으면 얘네들은 어쩌신다? 점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이 적으면 이거마저도 넣으시는 거고, 저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가지고 와서 4cm, 자, 4cm 잡아주시고 4 곱하기 1cm.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뭘 잘 알면, 사이즈를 잘 알게 되면 빠르게 썰 수가 있죠. 자, 이대로 갖고 와서 썰어가지고 찬물에 또 담궈주시고, 가지고 와서 심지 부분 살짝 점여주시고 4 곱하기 1cm가 나오면 썰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맞겠죠. 얘네들은 거의 양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양이 많이 나오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버리지 마시고 나오는 대로 웬만하면 살려서 넣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넣어줘봤습니다. 자, 양배추 썰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자, 오이 있죠. 자, 오이를 가지고 와서 써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돌려 깎는 경우도 있고요. 돌려 깎기보다는 저는 자, 일단 4cm 먼저 잡을게요. 자, 4cm 잡고요. 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4cm 잡고 0.3, 0.3, 0.3cm로 계속 썰어요. 자, 0.3cm로 썰었죠. 0.3cm로 썰고 나서 자, C 부분을 넣으면 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 쪽을 기준으로 1cm 폭을 잡아서 썰어줍니다. 4 곱하기 1cm를 잡아서 어디에다가? 물에다가 담가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어때요? 이걸 하나씩 갖고 와서 썰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이게 전자입니다. 자, 이대로 해서 썰어 넣어주시고, 초록색 부분도 이렇게 나오면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4 곱하기 1cm 똑같이 가지고 와서 C 부분은 제거. C 부분 제거하라고 했더니 오이가 C가 많은 애들을 다 깎아버리시면 안 돼요. 1cm 폭이 껍질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끔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자, 얘네들을 4분의 1등분을 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살짝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엎어주시면 부채꼴 모양처럼 생겨있죠. 거북이 등짝 마냥. 자, 그러면 끝머리 잘라내주시고 얘네들을 갖다가 써시게 되면 사이즈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써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해서 썰어가지고 찬물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이렇게 써시게 되면 어때요?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근데 폐에는 뭐다? 내가 안 보고 썰기 때문에 C 부분을 너무 많이 썰어서 1cm가 못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장단점은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당근 가지고 와볼게요. 자, 당근 마찬가지 위에서 직어 내려가지고 써시라 그랬습니다. 자, 4cm 길이 잡으시고 둥근면 제거를 하시면서 얘네들 4 곱하기 1cm 아예 사이즈를 잡아버리시면 되겠죠. 골패 모양으로. 자, 여기도 나오는 게 있더라.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4 곱하기 1cm로 딱 잡아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0.3cm로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집어가지고 썰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서 썰어가지고 자,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필기로는요, 따지고 보면 영양학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 당근에는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당근하고 사과, 당근하고 뭐 무, 배추 뭐 같이 놔두시면 당근이 비타민C를 파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눈기를 같이 두면 안 돼요. 그럼 이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볶는다든지 데친다든지 하시면 되는데, 데치는 것보다는 볶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예로 들자면 우리 김밥, 제가 이제 일단 물이 끓어야 되니까 이야기를 계속 좀 할게요. 김밥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우리 오이 많이 넣으시죠. 시금치 넣으면 쉬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많이 넣으시는데, 오이를 생놈으로 넣고 당근도 넣는 데가 있어요. 근데 당근 생놈으로 넣으시는 거 보셨어요? 다 볶아갖고 넣죠. 왜? 당근이 생으로 들어가면 식감이 너무 세져요. 또 영양학적으로예요. 비타민C가 파괴가 되지 않게끔 오이의 비타민C 살리고 당근이 기름에 볶아지게 되면 흡수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일석이조를 같이 잡기 위해서 당근을 볶아서 넣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 썰고 나서 여러분들 옆에 물이 끓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파만을 다졌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맞추겠습니다. 자, 물이 팔팔 끓습니다. 편이 올랐다 집어넣으러 안 돼요. 자, 물이 팔팔 끓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물을 한 숟갈을 빨리 꺼내 갖고 오셔요. 한 숟갈만.
한 숟갈만 딱 꺼내 갖고 오세요. 그러고 나서 고기 가지고 와서 크기가 크면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넣으시면 되고, 거의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핏물 닦아주시고, 자, 편육할 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고기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살짝 끓이다가 중불로 줄여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자, 팔팔 끓으면 몇 도예요? 100도예요.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입니다. 자, 100도이기 때문에, 자, 겨자를 개는 온도 이제 필기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음식의 저온으로는 겨자는 40도, 45도에서 발효시키시는 게 가장 맛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0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놔뒀다가도 되지만, 그렇죠. 찬물을 반반 섞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찬물 하나, 뜨신 물 하나 이렇게 섞어갖고 사용하세요 했더니 또 뭐하고 계시냐면 이놈을 다 넣어버려. 안 돼요. 이거 다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자가루 갖고 오겠습니다. 겨자가루를 한 큰술을 갖다가 깎아가지고 넣어주세요. 요놈 다 또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큰술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큰술 맞춰가지고 양 맞춰 넣을게요. 자, 겨자가 한 큰술이었으면 물도 한 큰술이 아니고, 자, 물은 0.8. 자, 숟가락에 한 숟갈이 못 돼요. 한 3분의 2 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한 숟갈이 못 됐어요. 자, 못된 한 숟갈을 딱 넣어주시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다른 방향으로 저으면 문제돼요? 아니요, 그냥 한 방향으로 저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잘 개어져요. 자, 개했더니 어때요? 물을 한 숟갈을 넣으면 지워질 텐데 0.8을 넣었더니 바르니까 발라져요. 그래갖고 벽에다 바르세요. 자, 뭐 황토, 우리 애들이 여기다 똥칠이라고 그랬어. 자, 보시면 황토 같은 거 이런 거 벽에다 바르듯이 발라주세요.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자, 보세요. 가지고 와서 뒤집어서 올려주시면 스팀이 올라가죠. 김이 올라가면서 얘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매운맛이 한층 더 세지면서 겨자에는 쓴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맛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올려놓고 전 중불로 낮출게요. 왜? 중불로 낮춘 거 어차피 겉은 이제 익었으니까 센 불로만 하면 고기가 속은 안 익고 또 물만 달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발효는 얼마나 시키시느냐? 짧게는 3분. 요새는 겨자 너무 잘 나와서 많이 발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자리가 없고 그냥 올려놔도 돼요. 뜨거울 뿐이에요. 자, 저대로 해가지고 놔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겨자까지 다 올려놨으면 나는 마음 편히 뭐 하시면 된다? 썰 거 맞아? 썰면 되더라. 자, 그래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썰어 주실 때 뭐 썰 거라고는 마늘하고 파 이제 보이시는데 얘네를 먼저 써셔야 돼요. 왜? 마늘, 파 아니고 파하고 배. 왜? 밤하고 배를 먼저 써는 건 얘를 썰고 나서 얘 썰면 냄새가 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 썰도록 할 거예요. 자, 7하기 4cm. 자, 배 양 끝머리 잘라서 4cm를 맞춰주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세워서 1cm 폭으로 잘라주세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1cm 폭을 잘라주세요. 그럼 4곱하기 1cm 얘도 나와요. V자로 안 파니까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똑같이 뭐 해주시면 된다? 아까처럼 편 썰어서. 너무 얇게 썰으시면 얘네들이 녹아버려요. 자, 썰어서 어디에? 다시 설탕물에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해서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밤은 7하기 4cm를 못 쓰는데 얘네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넓적하게 썰라 그랬어요. 자, 편 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밤이 뾰족하게 약간 물방울 모양처럼 생겼죠. 뾰족한 부분 아니면 밑에 엉덩이 부분을, 자, 밤을 써실 때 위에서 집어내리시는 거예요. 쓱쓱쓱 긁어버리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 한 면을 썰어갖고 세웁니다. 뾰족한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 놓고 나서 위에서 0.3cm로 썰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자, 밤을 긁어갖고 썰지 않으면 이렇게 단면이 매끈하게 나와요. 근데 칼질을 여러 번 해버리신 분들은 여기에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자, 마찬가지 뾰족한 부분이라든지 아랫부분을 살짝 잘라가지고 한 면을 뭐 해주시고 넓적하게 만들어서 세워주시고, 세우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납작하게, 자, 이렇게 편을 썰어가지고 얘도 갖다가 찬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불엄 중에 하나죠. 밤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밤이 좋아요. 하루에 생밤 한 4-5알씩 드시면 피로회복에 좋고요. 비타민C가 굉장히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 예방도 잘 되고요.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
네. 아시구나. 자, 탄수화물이 많아요. 살쪄요. 앉아갖고 TV보다 먹다 보면 5개 먹어요? 50개 먹어요. 그럼 살 많이 찝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파마늘 다져주실 수 있도록. 자, 가지고 와서. 그래서 생률이 굉장히 사람한테 좋다 그래요. 간식조로 다른 거 드시는 것보다는 밤 이런 거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대로 갖고 와서 다져주시고. 자, 다지신 다음에 물기 꽉 빼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쪽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눔 접시가 없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접시에 섞이지 않게끔만 따로 두셔도 상관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 가지고 와가지고 파 속대 빼고 저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끄트머리가 나오면 그냥 쳐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머리 쪽이 나오게 되면 속대가 있기 때문에 속대를 빼고 다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파마늘 다져주시고, 내가 실수로라도 파마늘을 제일 먼저 다졌다, 상관은 없습니다. 고마만 잘 닦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시면 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겨자채 같은 경우는요, 겨자채는 지금 소고기를 쓰지만 제일 잘 어울리는 고기가 있어요. 닭고기. 닭하고 겨자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배우시고 나서 나는 닭으로 할란다, 소고기보다는 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닭 가슴살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냉증,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겨자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가을철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을 때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냉채에 이제 우리가 또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소스 가지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 좋게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다 썰었습니다. 할 게 없네. 그러면 뭐 하셔야 북어. 자, 북어도 있죠. 자, 북어도 이제 써셔야 되고, 내가 뭐 할 게 없다, 놀고 있지 않으셔야 돼요. 북어도 다 썰어놓고 뭐 했다 그러면 얘네들 꺼내가지고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주실 거고. 자, 이제 북어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북어를 써시기 전에 우리가 아까 뼈를 제거를 안 했잖아요. 자, 뼈 두들겨서 빼는 것도 있지만, 자, 저는 불려놓고 나서요, 뼈가 이렇게 마디마디 얼기설기 얽혀있기 때문에 얘네들을요 불어가지고 이렇게 손 마디마디 떼주시면 돼요. 한 번에 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불어서, 자, 뜯어내시면 됩니다. 가운데 뼈만. 왜? 자, 그냥 잡아서 저는 이렇게 딱 뜯고 있어요. 살이 많이 뜯기지 않게끔, 자, 위쪽 아래쪽 잡아가지고 뜯어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뼈만 빼시고요. 잔뼈들 제거를 하시다 보면 뭐가 생긴다? 살이 다 으스러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앙에 있는 뼈만 제거를 제대로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뼈 제거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썰어갖고 사용하시면 나중에 초벌구이 하는데 얘가 막 끓어요. 왜? 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뼈 빼시고 나서 물기를 빼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빼시면 아래 물 그대로 붙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딱 잡아주시고 등 쪽을 잡으신 다음에 잡아볼게요. 위에서부터 쭉쭉쭉. 자, 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물기를 이걸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또 해버리면 살 다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 자, 그래서 손으로 내가 짤 수 있을 만큼 물을 딱 짜내주신 다음에 2차, 3차로 키친타올이나 면포 이용해가지고, 자, 가지고 와서 올려주신 다음에 물기를 있는 힘껏 눌러가지고, 내 무게 실어서 물기, 물 무진장 많이 나오죠. 자, 이대로 딱 제거, 또 가지고 와서 물기가 다 나갈 수 있게끔 제대로 제거. 물기를 제거를 잘하지 않으시면 이따가 양념이 색깔이 흐릿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이 상태 그대로 갖다가 딱 물기를 빼가지고 우리가 촉촉한 감 그대로 있고 얘네들 수분이 줄줄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썰어주실 건데, 얘네 세 토막 가운데 자르지 마시고 찢어졌으면 그냥 붙여내시면 돼요. 자, 머리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썰어보도록 할게요. 자, 반듯하게 위에를 정리를 해주시고, 자, 가지고 와서 5.5cm. 왜? 줄어든다고 했죠. 자, 또 딱 똑같이 5.5cm.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해요? 5.7cm.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팁!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하면 좋더라. 자, 칼집을 칼
칼집이 아예 나게 넣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긁어만 주세요. 왜? 뭐 하려고? 그렇죠. 쪼그라지지 말라고. 양념 잘 배는 건 잘 배워요. 얘가 스펀지 같이 말라있는 애들이 잘 배워요. 근데 칼집을 이렇게 등짝을 긁어주는 이유는 오그라들지 말라고 넣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얘네들 아니 한꺼번에 그냥 칼집 싹 넣고 나서 썰면 안 돼요. 근데 칼집을 넣고 나서 써시게 되면 이게 찢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 썰고 나서 등짝에 칼집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석쇠를 꾹 눌러가지고 안 오그라지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내려진 다음에 편육이 내려진 다음에 내가 펜 작업을 해야 될지 석쇠 작업을 해야 될지 계산을 먼저 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펜 작업을 하든 석쇠 작업을 하든 양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지단이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준비를 하시면 돼요. 고기가 안 익은 게 문제지 더 익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쭉 익혀주시면서 양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유장 초벌할 때 만약에 칼집 넣는 게 생각났으면 유장 초벌하고 그때 넣어도 돼요? 안 됩니다. 이미 고제. 이미 가고 나면. 그렇죠. 이미 불이 간 다음엔 나중에 칼집 넣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썰 때 만약에 안 했으면 그냥 석쇠를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저는 이제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었는데 굉장히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면보라든지 젖은 면보 사용해가지고 해주시고, 자, 겨자가 이렇게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된 겨자에다가 이걸 한 숟가락 긁으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양념을 직접적으로 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럼 이게 이렇게 놔둬버리면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어쩌신다? 뒤로 뒤집어서 놔뒀다 나중에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바로 만들 거예요. 자, 여기에다 들어가는 게 설탕이 하나 반이 들어갑니다. 설탕 한 큰술 반, 식초가 한 큰술 반, 자, 한 큰술 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을 맞춰야 되니까 소금을 작은 스푼 3분의 1개를 넣어주시고 간장도 3분의 1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설탕, 식초, 간장, 소금 넣어가지고 뭘 만드신다? 겨자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 장 가지고 우리가 뭐 양장피도 드실 수 있다 그랬죠? 이 장을 정말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꿀로 뭐 허니 머스타드 되듯이. 자, 여기에 마요네즈 타가지고 샐러드 소스로도 쓰실 수 있고요. 다 뭐 닭가슴살 같은 거 이런 것들 샐러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 여름철에는 초계탕, 닭고기, 냉채 이런 것들, 그리고 콩나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맛살 찢어가지고 이거 무치식만 해도 반찬으로도 하나씩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족발 시켜놓고 우리 냉채 시키면 어때요? 요만큼 주면서 3,000원, 5,000원 받아. 밖에서 5,000원어치 해파리 사갖고 오세요. 양념만 하나 만들어갖고 3개월까지도 냉장고에 넣어두셔도 돼요. 그래서 또 해놓고 흔들어갖고 살짝 쳐서 냉채에다 드시면 내가 돈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톡 싸요. 지금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못 하시는데 냄새를 맡으실 땐 바람 일으켜서 맡으셔야 돼요. 갖다 코 딱 입으면 코 찡기면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조심. 그리고 이거 미운 사람 있으면 발효 팍 시켜갖고 줘버려도 돼요. 한번 당해보라고. 자, 이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쪽에 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 우리 지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지단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단 나눠 드실 때 여러분들 달걀 물기 없이 또 다 닦아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 되겠죠. 가지고 와서 물기, 그래서 물기 제거해 주시고, 그릇이 많이 없다는 전제하를 깔고 저는 하도록 할 거예요. 왜? 끄집어 빼는 건 좋아요. 문제는 나중에 여기가 쌓이면 감점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치울 때 그 다음에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쓰기가 굉장히 사납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지단을 먼저 깨도록 할게요. 자, 알끈들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농우남백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농우남백 제거하실 때 가지고 와서 소금을 넣냐 안 넣냐 차이. 우리 어제 밀전병 할 때도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지단도 그만큼의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주시는 게 좋다? 얘네들 소금 꼭 넣어주시는 게 좋더라. 안 넣었다고 해서 감점 처리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붙일 때 내가 완성장이 이쁘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릇이 낮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제가 넘어가지 않게 흘러지지 않게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고기를 확인을 하러 가실 거예요. 자, 고기 확인하러 가가지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쑤시개 하나씩 갖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시고, 자, 딱 들어 올려서 찔렀다가 뺐더니 핏물이 안 올라와야 되겠죠. 찔렀다가 뺐더니 핏물이 아예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눌러보면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체에다가 받쳐서, 자, 냄비는 이제 끝났어요. 편육 깨끗하게 씻어서 뭐에다 감싸둔다? 그렇죠. 젖은 면포에다가, 그렇죠. 그냥 마른 면포가 아니고 젖은 면포에다가 딱 감싸둔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폭이 좀 적은 것 같아. 누르거나 늘려서 우리가 식혀주시면 그대로 굳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두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당부 말씀드렸죠. 내가 저렇게 감싸놓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뭐 해라? 그냥 딱 열어갖고 놔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냄비는 필요 없으니까 제가 개수대 지저분하기 전에 한쪽에다가 딱 내려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요? 팬 작업. 이제 북어를 먼저 하시는 분들 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과정에서 감점 처리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문제는 뭐냐? 북어를 굽다 보니까 북어를 너무 빨리 끝내놓으니까 그 텀이 많아져요. 텀이 많아진다는 것은 북어구이 했던 것이 이제 나중에 윤기가 없이 다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오늘 하시는 게 가장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북어를 뭐 해버렸다? 북어를 구워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빠르게 다음 작업을 끝내시는 수밖에. 자, 그 다음 지단하실 때는 뭐 제거하시고요? 그렇죠. 거품을 제거를 꼭 해야지 지단이 잘 붙여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지단은 부재료입니다. 양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자, 조심스럽게 저는 오늘 2개를 한꺼번에 같이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 얘네들 기울인 상태는 왜? 얘네들을 일자로 펴버리면 흰자는 흐름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돌아다녀요. 그러면 망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딱 모서리 쪽에다가 조심히 펼쳐가지고 얘가 굳을 수 있도록, 대신 이렇게 놔두시는 게 아니고 불이 끝부분에 올 수 있게끔 잡아주셔야 되겠죠. 구두라고 조금 두세요. 구두라고 조금 두시는 동안에 자,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유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간장하고 참기름, 유장이라 그랬죠. 근데 비율이 어떻더라? 비율이 면하고 하는 거랑 다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장 만드실 때요, 참기름 작은 거 하나 가득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간장 가지고 와서 작은 거 3분의 1만 넣어주세요. 유장 끝. 요걸 지금 계속 섞어봤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섞어봤자 물하고 기름이랑 섞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굽기 시작을 하죠. 자, 굽기 시작하고 안 흘러요. 그러면 이제 뭘 부어주시면 될까요? 노른자. 자, 노른자를 갖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른자는요, 여기서 이렇게 쓱쓱 긁지 마시고 긁어서 모은 다음에 붓고 나서, 자, 붓고 나서, 자, 그릇을 빨리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넓게 펼쳐가지고 사이즈를 잡으시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머뭇머뭇거리면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굳어버리니까 두께가 또는 사이즈가 안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단을 밖에 이제 우리 딱 붙여서 꺼내야지 되겠죠. 고이지가 있는 거 아니지? 자대로 조심스럽게 잡아서 뒤로 뒤집어 주시고, 마찬가지 반대쪽도 같이 가서 뒤집어 주시고. 자,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면 하나하나씩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익은 고기 옆에다가 두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같이 이따 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흰자도 마찬가지 가지고 와서 놓겠습니다. 자, 이제 팬 작업은 끝났어요. 끝났으면 얘네는 또 아래로 내려주신다든지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뜨겁기 때문에 저는 살짝 식혀가지고 아래에다가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 설거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딱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주시면 되느냐? 자, 우리가 양념장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양념장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자, 보시게 되면 그 그릇을 있는 그릇을 써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안 빼고. 자, 물로 씻을 수 있는 애들은 퐁퐁하지 마시고 물로 씻어가지고 바깥쪽에다가 다 빼주실 수 있도록 해주실 거고, 자, 숟가락도 여분이 있었으면 이걸 굳이 우리가 닦을 필요는 없었겠죠. 예? 자, 가지고 와서요. 이제 양을 좀 넓은 걸 쓰기 위해서 조금만 옮겨두도록 할게요. 옮겨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양념을 만드실 때 오늘은 물이 들어가고 농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릇에도 뭐가 없어야 된다? 물기 없이 닦아주시고요. 자, 얘네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한 큰술이 들어갑니다. 깎아서 설탕 한 큰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고추장은 제가 계량을 할 때 어쩐다고요? 꾹 눌러가지고 긁어서 사용을 하신다 그랬죠. 자, 얘네들이 고추장. 자, 설탕하고 장 항상 2대1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자, 고추장이 2큰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2대1, 고추장이 2개면 설탕 하나, 고추장이 하나면 설탕이 반 개, 이렇게 비율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파, 마늘이 들어갑니다. 자, 파마늘 많이 들어가면 타요. 직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의 1개씩. 근데 곱게 다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참기름 들어갈 겁니다. 자, 참기름 갖다가 가지고 와서 3분의 1개, 깨소금 약간, 그 다음에 후추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넣어주셔야 하는 건 물입니다. 물. 자, 물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물은요, 이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뻑뻑한 거 그대로 발라갖고 굽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타버리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 고추장이 2큰술이 들어갔으면 물하고 고추장 양은 3대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추장 큰 거 2개 들어갔으니까 물 몇 개? 작은 거 2개만 넣으시고요. 어려우시면 고추장하고 물하고 들어갈 때는 항상 큰 거, 작은 거 같은 개수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작은 걸로 2개. 하나, 둘, 끝! 자, 그래서 고설파마 참깨후. 고설파마 참깨후예요. 우리 고기랑 두부 들어가는 건 소설파마 참깨후였죠. 근데 얘 고설파마 참깨후, 거기에 뭐만 들어간다? 물이 들어가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 갖다가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잘 섞어가지고 질면 나중에 더 덧발라야 돼요. 그래서 질면은 가스레인지 닦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면 또 여기에다 뭐 넣으신다? 나무 고추장 있으면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 고춧가루 절대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석쇠는 고춧가루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양념 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얘네들 유장 처리를 해서 구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갖고 와서요. 자, 유장을 쓰실 때는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잘 섞어주시면 섞입니다. 잘 섞어주셔야 돼요. 계속 섞어야지 장이 많이 들어가면 또 탈 것이고, 참기름이 잘 안 섞이면 스며들어가지고 나중에 양념이 잘 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색깔이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다 섞였으면 그때 발라주시는데, 얘 비싼 크림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듬뿍듬뿍 떠갖고 바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등 쪽에다 묻혀가지고 얇게 펴바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 모서리 잘 바르세요. 모서리를 잘 안 발랐더니 모서리만 타갖고 와요. 자, 그리고 유장을 바르실 때는 어디 앞 뒷면을 다 발라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실 때 뭐 찾으신다고요? 학생들이? 솔. 김밥 솔 찾은다고요. 응. 김밥 솔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김밥 솔 쓰는 것은 참 신박한, 지금 딱 썼을 때 좋은 거죠. 집에선 쓰셔도 돼요. 하지만 시험장에선 쓸 수 있는 도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다 발랐습니다. 자, 발라내고 나서요. 자, 이제 우리가 뭘 만드실 거냐? 석쇠 코팅을 해야 되니까 기름 종이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식용유, 그릇에다가요. 식용유를 한 큰술 정도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키친타올을 감싸두면 이게 기름 종이. 자, 그 다음에 석쇠를 안에 꺼내갖고 나가야 되겠죠. 석쇠 가지고 와서 뭐 해주실 때, 달궈주실 때 올려놓고 달구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석쇠 사용하실 때 이거 뜨거운가 확인하시고, 자, 위쪽으로 올려서, 자,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눌러놓고,
자, 얘네들 달궈주실 때 살짝 이 위쪽에서 전체적으로 불을 쬐주시는 겁니다. 자, 불을 쬐주시는 이유는 들러붙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자, 들러붙지 않게끔 달궈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기름, 불 밖에서 톡톡톡톡 튀시면서 얘네들, 자, 기름 코팅이 될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생선을 얹습니다. 자, 얹어놓고 그대로 굽지 마시고 눌러갖고 구워야지 얘가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쪼그라드는 거, 막 오그라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우실 때요. 자, 앞으로 굽든 뒤로 굽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구우셔도 돼요. 감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배웠잖아요. 이제 배우시기 때문에. 얘 어디서 왔어요? 바다에서 왔죠. 바다에서 나온 애들은 어디부터 굽는다? 살쪽부터 굽는다. 바다 것들은 살쪽부터 굽고요. 민물 것들은 어디부터? 껍질부터 구우셔야 돼요. 자, 바다 것들은 살쪽부터 굽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들 고등어 구우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고등어 구울 때 껍질부터 굽는다. 살쪽부터 굽는다. 그때그때 다르다. 자, 보시면 그때그때 다르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으면. 근데 바다 것이죠. 바다 것은요, 살쪽부터 구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등 쪽부터 구우신 분들은 고등어 맛없게 드셨던 거예요. 왜? 살쪽부터 굽게 되면 등짝에 기름이 있어요. 등 쪽에 기름, 껍질 쪽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밑으로 새어 들어오면서 고등어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근데 껍질부터 구운 사람은 기름을 쫙 빼버리고 살을 굽기 때문에 퍼석퍼석. 퍽퍽해요. 오븐에 구울 때도 이렇게 하고. 네, 그렇죠. 껍질이 위로 가게. 이게 살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기름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촉촉하게 베어지게끔 굽는 것이 훨씬 더 맛이 좋더라. 오븐에 그럼 구우면 뭐 바다가 맛이 없더라고요. 뻣뻣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불이 나오더라도 항상 뭐가 되게 스며들 수 있게끔. 기름이 껍질 쪽으로 하면 어때요? 기름이 밑으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담백은 할 수 있지만 퍽퍽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촉촉하게 좀 구우시려면. 자,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1, 2분 간 것 같아요. 자, 얘네들 아까 물기도 쫙 뺐는데 기름 많이 발랐어요? 완전히 쬐끔 발랐죠? 근데 봐보세요. 장어 기름 나오는 게 막 잘잘잘잘 나와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대로 뜯어 먹어도 되는데, 자, 뒤로 뒤집어가지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우시는 거고, 민물고기는 흙내가 나죠. 껍질 쪽에 잡내가 나기 때문에 껍질부터 구워서 그 잡내를 빼낸 다음에 살을 구워야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뭐 저녁에 나는 고등어 구워 먹을 생각이 있다 하시면 이제 고등어 구우실 때 뭐 하시면 된다? 살부터 아래, 이게 등짝이 위로 가게끔 해서 촉촉하게 딱 구워가지고, 이게 정말 난 모르겠다. 그러면 고등어 살 두 쪽 있잖아요. 한쪽은 뒤로 굽고 한쪽은 앞으로 굽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사람이 그런 것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굽는데 어때요? 껍질 쪽부터 또 먼저 안 구웠던 이유가 있어요. 껍질 쪽을 구우니까 옆에 보시면 어때요? 약간 둥글게 휘는 거 보이시죠? 둥글게 휘는 건 껍질부터 구웠으면 더 많이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쪽부터 더 구우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1, 2분 정도를 살짝 구워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여기서 빠르게 그냥 살짝만 볶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대로 해서 수분을 살짝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물을 안 짜고 한 사람들은 여기서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자, 보시면 위쪽도 어때요? 위쪽도 이런 식으로 딱 집에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먹태라든지 이런 것들 물 살짝 해갖고 해갖고 구워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얘네들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양념을 발라주실 거예요. 자, 양념 발라주실 때 양념 가지고 와서 저는 그냥 일반 숟가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터. 그렇죠. 맛있는 뭐든. 자, 이것을 갖다가 아니 바른다는데 왜 접시에다 바른다고요? 등짝은 많이 발라봤자 고추장도 장이에요. 짜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갖고 와서 등 쪽은 많이 안 묻히고 그냥 딱 붙여주시고 이 위에다가 이제 펴바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아까 유장을 제가 아껴 발랐던 이유가 있어요. 왜? 유장을 많이 바르시면 코팅이 되죠. 코팅이 되면 얘네들이 색깔이 더 시꺼매집니다. 그러고 나서 양념을 흘러보내죠. 나 먹을 만큼 먹었어. 너 안 와도 돼. 자, 그러기 때문에 어쩐다? 양념을 싹 흘러내려버리니까 뱉어지더라. 벗겨지더라. 자, 사이사이 갖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 진짜 산장 뭐 어디 위쪽 지방 가가지고 산에 가서 드시게 되면 한 마리에 15,000원 기본 가요. 황태구이라고 해갖고. 근데 집에서 이렇게 구우면 좋죠. 그리고 난 석쇠 싫다. 집에다가 우리 집에서 뭐 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시고요, 북어 놓고요, 그냥 구우시면 타요.
거기에다 물을 살짝 쳐가지고 물하고 기름 반으로 이게 우리 교자 같은 거 이게 만두 그렇게 해서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해가지고 구워 드시면 굉장히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자, 사이사이 잘 발라주세요. 자, 사이사이 잘 바르시고 꼭 바르면 위에만 발라요. 옆에를 안 발라. 희용멀건하게. 저는 항상 비교를 뭐로 하냐면 얼굴은 이렇게 칠했는데 뭐가 시꺼먼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와 닿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또 심리가 그런가 봐요. 양념이 남은 게 싫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듬뿍듬뿍 발라갖고 저기서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일정하게 똑같이 발라주세요. 마지막에 남았다고 막 써버리지 마시고. 자, 이대로 갖다가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바로 구우면 얘 끝나겠죠. 그런데 저는 얘 재워둘 거예요. 자장가 볼까요? 재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재우느냐? 요구사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요구사항에 북어를 양념 묻혀서 재운 후 구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여지껏 내려왔던 거고요. 재우지 않고 구우신 거랑 재우고 구운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흡수가 되죠. 흡수가 되니까 양념이 안 벗겨지고 윤기가 잘 나요. 근데 여기서 바로 구우면 양념이 줄줄줄 흘러가고 배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워두시는 동안 놔두고 있어요. 썰어야 되겠죠. 자, 써시는데 지단을 갖고 와서 또 하나하나 따로 썰지 마시고 고명하실 때만 따로 써시고요. 얘네들 두 개를 갖고 와서 뭐 하신다? 같이 겹쳐서 써세요. 왜? 사이즈가 똑같은 게. 자, 갖고 와서 4cm 잡으시고 4 곱하기 1cm 4 곱하기 1cm 4 곱하기 1cm 4 곱하기 1cm 제가 지금 썰면서도 느끼는 게 5cm 정도 되는데 자, 정도로 지금 맞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썰어 갖고 한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지단을 썰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썰고 넘어가 버려. 뭘 썰어야 돼요? 고기. 육고기 썰어야 돼요. 자, 요것을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 결 보이시죠? 결대로 써시면 다 찢어져요. 결 반대로. 이대로 썰면 찢어지더라. 결 반대로 썰어야 되더라. 결대로 써시면 안 돼요. 결 반대로 써신다는 거예요. 자, 썰 때는 힘 준다? 안 준다.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힘을 빼시고 썰어주실 수 있도록. 자, 마찬가지 1cm 폭 잡아주실 거고. 제가 이거를 할 때 항상 왜 이걸 감싸뒀다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저희 학생분 하나가 광주로 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선생님 시험 잘 보셨어요? 물어봤더니 선생님 고기 드실래요? 대뜸. 예? 뭔 뻘소리예요. 아니 고기 드실 거냐고요. 아니 시험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이랬더니 고기 드실 거냐고. 왜요? 뭔 소리예요? 저 고기 안 넣었어요. 네? 겨자채가 나왔는데 고기를 감싸놓고 자기도 모르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썰고 다 하고 갔다 와서 이걸 착 풀었더니 고기가 나오더래. 그래갖고 저한테 고기 먹을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 썰었어요. 할 거 없어요. 또 얘 굽는다. 아니요. 물기 빼주셔야 되죠. 자, 물기를 뺍니다. 자, 일단 밤하고 배 갖고 올게요. 자, 밤 배 가지고 와서 물기 빼고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고 얘네들 물기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하실 때 마른 면보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또 벌려놓으면 색깔이 변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덮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당근, 오이, 양배추 갖고 와서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고 그대로 갖고 와서 얘네들은 제가 면보를 많이 챙겨가시는 게 좋겠죠. 물기 제거하려면. 자, 근데 저는 키친타올 사용을 할게요.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도 살짝이 이렇게 덮어둘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되고 이제 북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요. 자, 석쇠를 한 번 더 달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처음에 들러붙지 않게끔이었지 지금은 이제 이미 뭐가 됐기 때문에 코팅이 됐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어를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살부터 굽는다? 아니요. 뒤부터 굽든 앞부터 굽든 내 마음대로 구워도 돼요. 왜? 이미 기름은 가운데가 촉촉하게 구워져 있기 때문에 기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출 접시 저는 준비를 해놓고요. 자, 요것 또한 또 굽다 보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들러붙거나 또는 휘일 수 있으니까 잡고 불. 여러분들 석쇠하실 때는요 항상 불, 중약불, 중불, 아니 중불, 중약불은 너무 약하고 중불 하시면 되고 불이 세면 조금 높게, 불이 약하면 살짝 가까이 해가지고 높이는 7에서 8cm, 10cm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굽습니다. 자, 등짝 저는 요번에는 등짝 먼저 구워볼게요.
양념만 익으면 돼요. 북어는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등짝만. 자, 근데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저것도 묻혀야 되고 담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쩐다? 등짝은 살짝만 굽고 앞쪽을 주되게 구워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도 굽겠습니다. 타지 않게끔. 아차 하는 순간 탈 수 있어요. 자, 구워주시고 뒤로 뒤집어서 또 구워주시고. 석쇠를 제가 굴리는 이유는 뭐다? 가운데 불이 없기 때문에 불이 있는 쪽으로만 굴려서 굽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석쇠를 하실 때 궁금해갖고 이렇게 올려다 보시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어쩌신다? 올려보지 말고 뒤집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근데 어떤 사람도 있더라? 자, 요것을 올려보지 말랄게. 거 내려가고 있어. 맞는 말이에요. 올려보지 말라게. 올리지는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다 참 신박한 생각할 때를 다 보고 계시죠. 참시네요. 진짜 오늘 여사님 말처럼 참시네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 안 하잖아요. 몇 분 또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자기 딴에는 자기는 머리 잘 쓴다고 하거든요. 그쵸, 웃겨요. 자, 그러고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됐나? 그러죠. 하지 말라. 괜히 눈치 쓰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감독관들은 정말 다 어지간하면 압니다. 눈치껏. 금방 봐요. 그죠. 귀신. 진짜 귀신. 자, 이래가지고 굽다 보면 이제 거뭇거뭇 올라오는 것은요. 자, 보시면 거뭇거뭇 올라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색깔을 보시게 되면 양념장 한번 봐보실래요? 자, 양념장 색깔은 살짝 연하죠. 맑아요. 맑은 색이에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다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맑은 색이에요. 근데 얘네 구워진 색깔 봐보세요. 구워진 색깔 같은 경우는 어쩌다? 약간 어두컴컴하죠. 어두컴컴하다는 것은 얘는 좀 맑고 얘는 어둡죠. 자, 고추장이 익으면 붉은색, 검은색을 띠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우리 양념치킨 진짜 잘 된 놈들 보면 이런 색깔 나오잖아요. 다 열을 뗀 고추장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담아봐야지 되겠죠. 자, 보면 보통적으로 이런 그릇이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갖고 담아가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타원형이 나와도 여러분들 자, 담아볼게요. 제가 젓가락질을 잘못해서 젓가락질보다 짧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대로 딱. 그 다음에 두 번째 딱. 자, 근데 보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 내려놓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불편해요. 머리를 조금만 쓰면 내가 빠르게 옮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여기서 막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동선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제출하시면 뭐? 국어 구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자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겨자채 해주실 때, 자, 보시게 되면, 네, 손 엄청 많이 가죠. 얘네들은 이제 물기를 제거를 하고, 자, 물기 제거한 걸 버무려 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감싸놨죠? 감싸놓은 거 그대로 펼쳐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 계시느냐? 자, 이 상태 그대로 버무리시면 물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시나? 자, 요 놈을 갖다가 키친타올이든 면보를 들고 위쪽을 살짝 더 닦아주시는 거예요. 물기가 없어야지 양념이 잘 배어드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힘 많이 줘버리시면 얘 다 부서집니다. 이렇게 물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기를 다 닦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손으로 묻히지 않는다. 손으로 버무리시면 안 돼요. 또 습관적으로 이제 막 손으로 막 해버리시는데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넣고 버무리실 건데 겨자장 그대로 갖고 오시고요. 자, 채소 먼저 넣고 한 숟갈 넣고 버무립니다. 아이고 배고파. 아우 배고파요. 자, 한 숟갈만 넣고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단하고 편육을 넣어 주시고 버무려 주시는데 양념이 부족하니까 한 숟갈을 더 넣고 버무려 주십니다.
자, 이대로 버무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밤하고 배. 자, 밤하고 배 같은 경우는 절여진 게 아니고 생놈이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생기죠. 있는 거 자, 까먹고 있었어. 어디? 있는 거 까먹고 있었어. 아, 있는 거 까먹었죠. 네, 또 저기 감싸놓으면 잊어볼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양념 남은 거. 부족하면 넣으시는 거지 무조건 다 넣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제 물어보실 때가 됐는데 저거 그냥 한꺼번에 넣고 비비면 안 돼요. 집에서 한꺼번에 넣고 비비셔도 돼요. 근데 이 순서가 왜 그러냐면 뭐가 생기면 안 된다? 그렇죠. 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넣고 비비시게 되면 마찰이 더 많이 일어나서 얘네들이 뭐 생길 수 있다? 물이 많이 생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담아 보도록. 자, 그리고 색깔 보시면은요, 흰색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자, 얘네들을 좀 빼놓고요. 자, 담아보도록 할게요. 고기도 몇 점 꺼내놓고 싹 얹어주시되, 자, 노란색도 올라가고 초록색도 올라가고 하얀 것만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자, 이대로 바꿔서 겨자 냄새 이제 올라오신가요? 자, 이대로 딱 갖다가 올려주시고, 자, 이대로. 자, 그리고 이거 겨자 장이 너무 세면요, 여러분들 콧대 있죠? 콧대를 위해서 아래로 살짝 내려 쓸어주시면 매운기가 좀 가셔요. 자, 이대로 갖다가 이게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여기 닭가슴. 닭 가슴살로도 드시면 좋아요. 자, 이대로. 몸에 안 잡혀. 자, 거기 초치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요. 코끼리 풀만 먹어요. 내로 해서 딱 색깔이씨 이렇게 얹어주시고, 또 잣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잣을 그냥 올려주시는데 잣이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노란 것보다는 초록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것들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반잣을 말씀을 드리는데, 반잣은 여사님 말처럼 부서집니다. 자, 그래서 수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려요. 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얘를 달래요. 부서지지 말으라고. 달래놓고 살짝 갈라주시면 부서졌나요? 안 부서지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 물 묻혀놓으라겠어. 물 묻혀갖고 놔둬버리면 얘 다 불어갖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뭐 하실 때, 비늘잣을 써실 때 그때 살짝 묻히시는 거지 미리 묻히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겨자채 들어가셔갖고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세요.